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감시 듣는 날입니다. 전혜경 총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세요? 교과서 때문에 그러시죠? 네, 교과서 때문에 조금 오늘은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역사 교과서 문제와 좀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로 방송 감시를 네.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 주필리 2003년에 그 KBS에서 방영됐던 그 인물 현대사라는 혹시 프로그램 기억나십니까? 뭐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 TV를 잘 안 보기 때문에. 네. 자, 저 이제 인물 현대사의 타이틀인데요. 예. 네, 이 인물 이게? 현대사, 예. 인물 현대사는 그 노무현 정부에서 그 KBS 사장으로 이제 정연주 씨를 이제 한겨레 임명을, 신문에 그렇죠, 있던. 한겨레 신문에 있던 정연주 사장이 이제 KBS에 들어가면서 그 아주 야심작으로 내놓은 프로그램이 바로 이 인물 현대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 현대사를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정연주 사장이 어떤 이제 그 신문하고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네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서야 현대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되는데 KBS가 기회를 미리 제공해 주자는 생각이다 라면서 이제 제작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인물 현대사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이 다루어진 인물들을 주필님께 이제 미리 좀 한번 보여드리지 대학에 않았습니까? 가서 현대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된다는 것은 의식화 교육을 얘기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교육이라는 것, 현대사라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왜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면 운동권 서적들 읽고 무슨 뭐 다시 읽는 한국 현대사라든지 거꾸로 읽는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 세대들도 다 막 읽으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연주 얘기는 지금 KBS가 의식화 교육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자인한 명제군요. 그렇습니다. 대학 가서 의식화 교육한다고 고생 많은데 우리가 미리 좀 가르쳐 줄게. 그렇죠.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오케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우리의 현대사를 동시대를 살았던 한 인간의 삶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조명하고자 한다.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인물 현대사는 말 그대로 어떤 역사 기술 그 자체보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이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1회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배은심 씨였는데요. 저는 이제 그 몽양을 다룬 지금 자료화면 잠깐 갔다 왔는데 어머니의 이름으로 배은심을 시작으로 해서 배은심이 누구죠? 이한열 어머니 뭐 배은심 씨를 시작으로 해서 제목도 뭐 좋습니다. 경계를 넘어서 윤희상, 분단의 벽을 넘어 임수경 뭐 이런 사람들을 다루고요. 뭐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리영희, 더 큰 하나를 위하여 문익환 뭐 이런 분들도 전부 뭐 이렇게 다 조명을 했고 그리고 광복 60년 특집으로는 이 3회에 걸쳐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3주에 걸친 거죠. 그런데 이거를 매주 하나씩 하던 프로였군요. 네, 매주 하나씩 하는 프로였는데요. 이게 이제 광복 60년 특집 좌우를 넘어 민족을 하나로라는 제목으로 1편 여운형, 2편 조소왕, 3편 김규식을 특집으로 다뤘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정말 대표적인 이 좌편향 역사 왜곡 프로다라는 이 그 자유 우파 그 시민들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또 우파 뭐 이런 논리를 떠나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폐지가 되었습니다. 몇 회까지 했습니까? 아 이게 총 79회까지. 79회. 네. 지금 프로입니까? 네. 이게 이제 쭉 프로에 이제 다루는 인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소선 여사도 있고, 뭐 박종철, 살아 돌아온 망자 조창호, 뭐 장영자도 있군요. 네. 더 큰 하나를 위하여 문익환, 암살범 안두희, 납북어부 이재근, 개훈제 오윤의 칼로레, 수학자 안재구, 김성훈 신부, 뭐 운동가이자 신이었던 김민기, 뭐 여러 사람들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소설가 이문구, YH 사건의 김경수,
아주 재미있게 편집을 했군요. 네. 정지용, 이상백, 독도 영수비대, 씨알레 함석헌 옹도 있고, 학계 쪽은 없습니까? 학계 변호사 리영희, 조영래, 네. 박현채. 그렇죠. 박현채. 차지철이도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하게 네. 했군요. 그러니까 네. 차지철이 같은 어떤 일탈자, 망나니를 내세워서 이제 박정희 시대를 흠집내보고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권 자체가 차지철 수준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떠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보면 뭐 이미 종영도 했고 문제 많아서 종영됐는데 뭐 왜 지금 이 시점에서 방송 감시에서 이야기를 할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타는 목마 좀 더 네, 보십시다. 네, 김지아, 차지철도 있고 교묘하게 편집이 되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다양한 인물을 다룬다는 얘기를 되려고 네. 아주 고약한 인물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네. 우린 뭐 우파도 다루었어 뭐 말하자면 이런 주장을 하려고 이제 차지철 같은 애들도 넣고 애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그렇군요. 박현채 위선자들의 이름도 많군요. 전태일도 당연히 있군요. 네. 윤상원, 안종필, 임종국 그렇군요. 네, 계속 얘기하시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종영된 프로그램인데 왜? 라고 하실 텐데 지금 인터넷에 이 현대사라고 그 포털이나 이런 데 쳐보면 이 인물 현대사의 그 다시 보기 동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다시 보기만 또 정말 그 블로그에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이제 블로그들도 여럿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아직까지 우리 왜 백년 전쟁 나왔을 때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왜곡한 그 백년 전쟁은 뭐 이걸 보면 여기 그 각각의 이 다시 보기 영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왜곡이라든지 그 시대를 자신들의 멋대로 인물 하나를 내세워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백년 전쟁은 유도 아닌 수준으로 이제 여전히 이게 살아있는 이제 동영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게 이 역사 교과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그 정연주 사장, 그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한 KBS 이제 정연주 사장이 야심차게 만든 게 이 현대사 프로그램이었던 거거든요. 노무현 정부가 내세우려고 했던 괴벨스죠. 괴벨스. 그렇죠. 정연주 사장은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뭐 역사 교과서 한 권 가지고 나라가 시끄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이게 역사 교과서 뭐 하나를 뭐 저 검정이냐 국정이라고 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렇게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제들을 다양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정말 노골적인 인물 현대사와 같은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정현주 사장이 서울 1945라는 드라마도 만들었었거든요. 서울 1945. 이 드라마도 꽤 이제 그 히트를 했는데 바로 저 드라마입니다. 정현주 사장 때 만들었던 대하 드라마 서울 1945. 이거는 기존의 그 역사를 이 다른 역사 시각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해방 공간에서의 내 남녀 간의 그 엇갈린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뭐 좌우 합작 노선이 좋지 않았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문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아주 감성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 드라마 시청자들이 아, 저때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 것이 어땠을까? 통일이 좋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그러니까 하게 이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그 자체가 아니고
역사에 뒤틀린 어떤 인물이거나 역사에 저항했던 인물이거나 무슨 그 시대의 정신 그 자체가 아니고 시대 정신의 뒤안길이거나 하는 이제 이런 어떤 큰 흐름이 아닌 어떤 왜곡되거나 또는 희생자이거나 또는 저항가이거나 하는 예외적이거나 불편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변 얘기만 주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는군요. 이렇게 되면 현대사를 모르게 되는데 우리 역사 전체를 아주 왜곡된 일부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현채 민중을 위한 경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 타이틀이 그렇습니다. 박현채가 하자는 대로 했더라면 아마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1,000 이하이거나 북한처럼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변형률은 없나요? 변형률 교수가 섭섭해 생각할 것 같은데 박현채는 북한 북조선 노동당 당원이었어요. 남노당 당원도 아니고 북노당 당원이었습니다. 화선 당원이었고요. 더 깊이 얘기하면은 유족들이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부 말하자면 저항인이었거나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만 역사라고 인식하는 두뇌 구조의 모양이죠. 실제로 그 시대 자체가 어떻게 큰 흐름으로 갔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전혀 가르치지 않고 이런 정말 주필님 말씀대로 기업인으로 들어간 사람은 유일한이군요. 유일한 사실 이것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든 유일한이라는 분이 마치 기업을 사회 환원한 것처럼 선전이 되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약간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상속을 했는데 유일한 회장의 유일한이라는 물론 훌륭한 분이죠. 그 따님이 아마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경영의 대가 끊어졌죠. 그거 아세요? 전 총장께서 이 유일한의 유한양행이 1970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보다 컸다는 사실을. 그렇습니까? 그럼요. 몰랐습니다. 유한양행은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유한양행이 오늘날 계신 분들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인데 전혀 뭐 우리나라 제약회사라는 게 다 지금 그렇고 그런 처지로 돼 있잖아요. 매출액이 1조가 안 돼요. 매출액이 제일 많은 게 동아제약인데 제약회사 중에 지금은 또 순위가 바뀌었던 것 같은데요. 동아제약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카스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약회사가 아니죠. 그 유한양이 그런 회사예요. 종업원 숫자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많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저렇게 그 삼성은 온 말하자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죠.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부자의 길 유일한 2%에서는 삼성은 나쁘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마치 모든 기업을 사회환원해야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이죠. 사회환원이 기업의 어떤 그 제1의 책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그런 엉터리를 가르치고 싶은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뭐 전사들 다 전사들이 되라는 거죠. 뭐 좌경화의 전사들이 되자 뭐 이런 거죠. 이 프로그램 70몇 회를 쭉 보다 보면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그야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그 역사가 계속해 왔구나. 이건 완전 뭐 친일파들이 만든 나라에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그 뭐 민중을 착취하는 재벌들이 있고 그런 데서 이 다 저항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로 자신들이 이걸 채워놨다는 거니까요. 차지철 같은 쓰레기들이 경호실장을 하면서 권력을 농단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이걸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의 장래를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역사 문제를 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이 KBS가 이 지경을 만들 정도로 저들은 매우 노골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관점을 심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역대 이 어느 정부에서 소위 이 우파 정부라고 하는 이 역대 정부에서 과연 역사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문제를 이 정도로 했는가. 저는 참 그게 안타깝고 이게 참 이 장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지금도 역사 문제에 있어서 몇몇 그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역풍 맞는다, 뭐 색깔론 공세 이거 인기 잃는다, 뭐 이런 식의 아직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이 사안의 중대함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발로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이 TV 프로그램은 이런 걸 만들었죠. 드라마는 그 서울 1945와 같은 걸 만들었죠. 웰컴 투 동막골 같은 영화가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그들의 것으로 끌어가려는 어떤 그 총공세의 그 일환인데 그것의 하나의 물고, 그걸 바로잡아 보려는 물고가 트였다. 이제는 두고 볼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제목이라도 인물 현대사 이렇게 하지 않고 말하자면 뭐 현대사의 뒤안길이라든지 이름이라도 이건 뒷골목 얘기지 큰 길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신들은 뒷골목의 얘기라고 절대 인정을 안 하죠. 아니 이건 대한민국 역사의 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큰 강물이 흘러가는데 때로는 똥물도 들어오고 때로는 생활하수도 들어오고 때로는 웅덩이물이 썩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근데 웅덩이물 썩어가는 것도 보여주고 똥물 흘러가는 것도 찍고 해서 이 강 전체가 완전히 무슨 오염지대인 것처럼 얘기하면 곤란하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수법입니다.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아니 이 사실 자체는 다 부분적으로는 존재하기도 하고 부분적으로는 얘들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되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는 보니까 큰 강물을 찍은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한강 같은 데도 가서 이제 더러운데 탄천의 냄새 나는 거 뭐 어디 뭐 하수구물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거 뭐 요런 것만 찍어서 이제 현대사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현대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한강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라는 악의적이군요. 것은 굉장히 악의적이죠. 그렇죠. 이 노무현 정부가 끝났다, 정현주 사장의 체제가 끝났다라고 그래서 끝난 거, 종결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다 수면 밑으로 이제 가라앉아서 침잠에 있다가 이게 기회만 되면 다시 이런 것들은 이제 떠오른다는 거죠. 이거 만드신 분들, 뭐 제작진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 영혼을 바쳤던 분들 다 지금 KBS에 남아가지고 다시 이 인물 현대사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 그런 것들을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이 담당 PD가 누구였던가요?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책임 CP가 이상효라는 분입니다. 이상효. 상요. 예, 이상효. 네. 요. 네, 이상효 CP. 그렇습니다. 글쎄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은 현대사의 뒷골목 또는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이런 정도로 예를 들어서 누구를 뭐 다루면 제가 용서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현대사 그 자체인 것처럼 다룬다면 그건 왜곡이죠. 네. 그 더러운 것만 찍어서 이게 피부도 이거 확대해서 찍으면 굉장히 더러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애가 화장실에 가서 선생님도 화장실에서 오줌 누고 똥 누는 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우리 선생님도 인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전 단계의 제가 그 정규재 TV에서 유아들의 세계관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거 딱 그거군요 이게. 예. 글쎄요 여러분 이런 거 보더라도 그걸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선악을 모두 가진 존재고 역사라는 것은 큰 진행 밑에 여러 가지 그 말하자면 역류도 있고 또 큰 강물이 흘러갈 때의 그 큰 강물의 방향이라든지 이제 저 강물의 자정 능력 이런 것도 있고 큰 바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썩은 데 탁한 물이 섞이고
별별 이제 그것들이 있습니다. 역류도 거꾸로 흐르기도 하고. 그래도 큰 흐름은 나가는 거죠. 문제는 그 큰 흐름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제 이런 뒷골목 얘기를 재밌게 들으면 굉장히 아마 어린애들은 충격받죠. 그렇죠. 네. 아, 그렇구나. 내가 감동적으로 느끼고. 예. 이때까지 알던 세상은 완전히 거짓말이구나. 이런 일이 있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타다가 갑자기 끝난 겁니다. 네, 갑자기 끝났죠. 왜냐하면 너무나 이게 거센 비판에 직면하다 예. 보니까 더 이상 이제 끌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내려놓은 겁니다. 예, 79회까지 하고 네. 끝났군요. 네. 광복 60년 특집 좌우를 넘어 민족을 하나로. 지금은 북한이 싫어할 텐데 민족을. 지금은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위 통일 분자들이 입을 다 닫았어요. 요즘은 통일 싫다 그래요. 평화공존하자 그런다. 네. 그냥 따로따로 살자. 뭐 네. 김정은도 보장해주자 이렇게 물러선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또 이렇게 표변하는 거 보니까 재밌습니다. 네. 지금 예약돼 있는 교과서 활동은 어떤 게 있어요? 자야경원에서 하는 그 세미나는 계속하죠? 네, 내일 그 주필님께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영훈 교수님 발제 예. 그리고 이제 그 뭐 정치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 다 모이시는 예. 역사 교과서를 역사학자에게만 맡길 수 없는 이유라는 그야말로 대토론회가 열립니다. 예, 그렇군요. 2시에 2시부터입니까? 자유경제원입니다. 네. 제가 내일 따라 굉장히 바쁜 날인데 그렇군요.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희경 총장이었습니다.